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트럼프가 석탄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했을 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내 진짜 모습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았어요. 이 말이 정말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미국 켄터키주의 한 주민이 한 말인데요. 네. 경제적인 약속이 현실성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를 지지했을까요? 보통은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후보를 뽑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미스터리에 가까운 질문에 깊은 통찰을 주는 책 도둑맞은 자부심의 후기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자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볼 작업은 미국 백인 중하류층의 정치적 선택을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따지는 걸 넘어서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실감과 수치심, 바로 이 감정의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그 감정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죠. 자, 그럼 이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방금 소개해드린 그 인용문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는 내 진짜 모습을 알아봐주는 것 같았다. 이분들에게 트럼프의 등장은 단순히 일자리를 약속하는 정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주류 사회, 특히 진보적인 담론이나 엘리트 정치권에서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무시당하기 일쑤였고요. 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존재를 드디어 누군가 정면으로 바라봐 준 거죠. 이건 정말이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만날 겨우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경제적 이익을 따라 투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존중받고 싶다는 느낌이요. 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때로는 밥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트럼프는 기성 엘리트들의 세련되고 정제된 어딘가 가르치려 드는 듯한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분노, 원망, 박탈감을 전혀 필터링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쏟아냈죠. 당신들이 화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요. 이게 어떤 경제적 공약보다 훨씬 강력한 보상, 즉 사회적 인정이라는 보상을 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보상은 미래의 일이지만 감정적 인정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더 와닿았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트럼프 지지는 더 이상 여러 정책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문제가 아니게 됐다. 네, 오랜 시간 훼손되어 온 자신의 정체성을 복구하고 내 삶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도 되는 건가? 하는 그 흔들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붙잡으려는 일종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되어버린 거죠.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 네,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심리적 동기가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경제 문제보다 자존감의 문제가 더 컸다는 건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분들이 지지하는 보수적 가치들을 보면 낙태 반대, 총기 소지 찬성, 증세 반대, 국경 장벽 지지, 솔직히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낙태 문제랑 세금 문제가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전혀 다른 이슈들이 어떻게 갑자기 트럼프라는 한 구심점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모일 수 있었을까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자 알리 옥슬드가 제시한 심층서사, 영어로는 딥스토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심층서사요? 네, 이 심층서사라는 게 말 그대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슴으로 느끼는 이야기요? 사실이냐 아니냐, 논리적이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나만의 영화 시나리오 같은 거죠. 나만의 영화 시나리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자가 묘사한 그들의 심층서사는 이런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당신은 지금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정상을 향해 길고 긴 줄을 서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모든 규칙을 지켰죠. 내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요. 전형적인 성실한 시민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앞줄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문득 옆을 보니 어떤 사람들이 줄을 서지도 않고 쓱 끼어들고 있는 겁니다. 새치기요. 네, 이민자들, 소수인종들, 난민들, 이른바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죠. 상상만 해도 화가 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저 앞에서 줄을 관리하는 대통령, 당시 오바마였죠. 그 대통령이 그 새치기 하는 사람들에게 손짓하며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와, 나는 평생 규칙을 지켰는데 오히려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상을 받고 나를 지켜줘야 할 사람은 그들을 돕고 있어요. 나는 내 고향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 정말 배신감이 엄청나겠는데요? 바로 이게 그들이 느끼는 감정적 진실, 즉 심층서사입니다. 와, 그렇게 이야기로 들으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거대한 배신감의 서사군요. 맞습니다. 이 심층서사라는 렌즈를 끼고 보면 아까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였던 정책들이 놀랍게도 하나로 꿰어집니다. 어떻게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총기 소지 권리는 단순히 헌법적 권리가 아니에요. 저 새치기 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 가족과 내 삶의 방식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 또 환경 규제는요.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저 멀리 도시 사는 엘리트들의 쓸데없는 간섭이자 공격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결국 둘 다 내 것을 지키려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정확히 같은 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개별 정책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내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우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그 거대한 공포에 대한 집단적인 반응이었군요. 심층서사가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한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이 심층서사가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트럼프는 어떻게 그걸 정확히 알아채고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마치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처럼요. 자료에서는 그 연결고리를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바로 감정적 승인입니다. 감정적 승인이요? 네, 당시 다른 기성 정치인들은 이들의 분노를 어떻게 봤을까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 무식해서 그래, 심지어 인종차별적인 발상으로 치부하면서 가르치려 들었죠. 당신들 생각은 틀렸으니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생각을 바꾸세요. 뭐 이런 식이었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트럼프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당신들의 분노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그 감정 자체를 100%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남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이건 심리적으로 엄청난 전환점이에요. 트럼프는 이들이 느끼는 깊은 수치심과 분노의 원인을 그들 자신에게서 찾게 하는 대신 외부의 적, 즉 위선적인 진보 엘리트나 규칙을 어기고 새치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려주었어요. 아, 당신들 탓이 아니라 저들 탓이다라고. 네, 명확하게 찍어준 거죠. 그 순간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억눌러왔던 감정의 족수에서 풀려나는 듯한 엄청난 감정적 해방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연결점은 투사로서의 상징성이라고 하던데요. 사실 트럼프의 거칠고 막말에 가까운 언행은 보통 정치인이라면 약점이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강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정치인답지 않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지지자들에게 트럼프의 거친 언어는 세련된 말로 뒤에서 다른 속셈을 차리는 위선적인 엘리트들과 다르다는 증거였어요. 아, 오히려 솔직하다고 본 거군요. 네, 저 사람은 적어도 우리처럼 솔직하다, 우리를 대신해 저 기득권층과 싸워줄 전사다라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준 거죠. 자료에 나오는 근육질 도널드 같은 이미지가 바로 그걸 상징해요. 근육질 도널드요? 현실에 나는 무력하고 지쳤지만 스크린 속의 근육질 도널드가 나를 대신해 시원한 한 방 날려주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과 자부심을 느끼는 일종의 상징적 투사체였던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위계질서의 복원 약속인데 잠깐만요. 트럼프의 슬로건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은 그냥 경제를 살리자는 말 아니었나요? 네, 보통은 그렇게 해석하죠. 그게 어떻게 백인 노동자들의 우선순위를 복원한다는 약속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죠? 그건 너무 과한 해석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 슬로건을 심층 서사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다른 의미라면요. 그들이 그리워한 위대했던 미국은 단순히 1950년대의 경제 호황기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백인, 특히 남성 노동자들이 사회의 중심이었고 존중받았으며 그 대결의 가장 앞쪽에 서 있던 사회적 지위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아, 경제적 부흥이 아니라 사회적 위상의 복원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도둑맞은 자부심이라는 감정의 핵심에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와 위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깊은 박탈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은 바로 그 빼앗긴 우선순위, 당신이 원래 서 있어야 할 그 줄의 앞자리를 되찾아주겠다는 거의 실존적인 약속으로 작동했던 겁니다. 와,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훨씬 뛰어넘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구원하겠다는 메시지였던 거죠. 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감정적 승인, 투사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위계 질서의 복원 약속. 이 세 가지가 심층서사라는 강력한 자석에 달라붙어서 하나의 거대한 정치 현상을 만들어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켄터키 주민들에게 트럼프 지지는 정책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행위가 아니었네요. 말 그대로 도둑맞은 자부심을 되찾고 우리가 평생 믿어온 삶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음을 세상에 증명하려는 명예회복의 과정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정치가 더 이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보다는 집단적 감정의 관리와 서사 경쟁의 장으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는 경고등이죠. 켄터키 주민들에게 보수적 가치란 헌법의 원칙을 지키는 고상한 이념이 아니라 파괴된 자신들의 일상과 짓밟힌 명예를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생존 전략이라.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도둑맞은 자부심이라는 이 서사는 오늘날 미국 사회의 깊은 정치적 균열을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고 강력한 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지표나 여론조사 수치만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 진짜 이야기를 드러내주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의 정치 현상을 둘러싼 경제적 수치 너머 그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상실된 자부심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네요. 이 자료는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토록 강력한 도둑맞은 자부심이라는 서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까요? 이 서사가 기존의 사회제도를 파괴하고 새치기한 자들에게 복수하려는 끝없는 정치 보복으로 흐르게 될까요? 아니면 이 상실된 자부심을 보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치유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서사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향후 미국 사회 통합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당신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